예, 코로나의 뭐 이슈가 특히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 공동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마 뭐 신문동 부분을 특히 코로나하고 해서 이박인 목사님 맡겨주신 것 같은데, 예,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제 경험적인 좀 얘기들이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위에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봐도 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뭐 인간 중심 개발로 인한 어떤 생태계 위기의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어떤 생태계의 피조세계의 어떤 신음들, 고통들 이 부분들로 참 많이 연결됐었는데요. 실제 이제 코로나19 이후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현실로 완다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늘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는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변화된 한국 사회와 교회에 따라서 이 시민운동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본 발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또 시민운동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또 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장황하기만큼 길게 썼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복음화의 대상으로, 성시화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대상화했는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소통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화의 대상으로, 성시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 없는 건 거죠. 그걸 상대인, 우리가 속해 있지만 또 상대인 한국 사회도 그걸 알아요. 한국 교회는 우리를 대상에 왔다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준모 목사님 같은 그런 사역들, 그게 바로 소통인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전도다, 사역이다 하는 것도 그게 한국 사회에 소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실은. 그리고 그런 소통들이 없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 너무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교회 개혁 관련 일들을 한 25년간 하면서 더 비관적이었는데, 오늘 임 교수님 강의를 듣고 비몽사몽간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또 가능성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믿음을 또 가지게 되었는데요. 또 김은신 목사님 달교회 예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과제들도 좀 느끼게 되고, 오늘 제 개인적으로 좀 비몽사몽 피곤한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참 강팍한 심령이 은혜 받을 일이 잘 없었는데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대상화한 이 지점들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위기이자 기회가 왔다, 드디어. 김원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한국 사회가 바뀌는 그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오류인 대상화하는 것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뭐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요 세 꼭지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더 많은 내용을 정리했다가 마지막에 다 잘랐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 부분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지방 정부의 문제예요, 사실은. 중앙 정부는 사실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자긍심을 주고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임 교수님이 상당히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참 좋다는 느낌 드는데요. 그냥 지방 정부는 극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기도와 제가 산 대구시가 아주 극명했죠, 사실 이 부분들이 너무나. 심지어 이 대구시의 지방 정부는 정보도 소통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서울교윤시과 대구교윤시를 제가 대구교윤시를 하기 때문에 서울교윤시 정병호 대표하고 통하면서 이제 서울교윤시 모금해서 대구에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이제 소소하게 해보자 했는데, 실제로 금액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1억 한 2천 정도 모이는 바람에 소소하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대구교윤시 바빠진 거예요. 이제 교윤시를 모여서 과연 뭘 할 거냐 고민하면서 이제 시장하고도 자주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담당국장하고 통하면서 또 대구시의 이제 사회복지 체계하고도 소통을 해봤는데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지팔지얼덕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공동은 공동모금대로, 시는 시대로, 심지어 경기도에 있는 뭐 체육단체에서 소독액 1억 톤을, 1톤을 보내준다 했는데 어디 갖다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시 정책국장한테 통화해도 정책국도 모르고. 그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래서 지방정부가 정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새가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구 시민들이 당했던 고통들.
심지어 긴급 재난지원금 그렇게 돌라고 막 생떼 부려놓고는 지금 다 지급하고 150이 남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구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 정보도 전혀 공개하는데 최근 며칠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또 MBC에서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장이 기자를 고소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결국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들, 지방정부의 역할이 정말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피부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한국교회도 캐치해내면서 과연 지방정부와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내용 있으니까 참 삭제하겠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온라인 유통 자본이 그 전부터도 성장하면서 골목 상권이 몰락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처참하게 된 거죠. 물론 긴급 재난 지원금 때문에 일부 골목 상이 다시 살아나는 측면도 있지만 이 흐름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 구조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사회적 소유,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지 않고서는 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정말 명백해진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전 영역에 대해서도 이 사회적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여기는 정부의 어떤 개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생겼고, 이제는 그리고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그런 정부의 역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없으니까 대구시는 진짜 한마디로 저희들 보기에도 너무 우왕좌왕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어디에 줘야 될지 몰라. 그리고 기훈실에서 한 명 실무진을 한 명 뽑아가지고 이분이 전화 다 해가 안 가는 데를 이제 물자들이 안 가는 데를 파악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저희들이. 실제로 전화해보니까 노숙인 쉼터에는 막 물건이 쌓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회복지 그런 데는. 모인 데는 많이 모이고 실제 쪽방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가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안 가는 사각지대를 찾아내는데 일주일 작업해서 준비해서 이제 기훈실 돈을, 서울기훈실 돈을 받아서 이제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야, 다시 한번 가능성, 이 기독단체나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같이 모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 아쉬움이 이것들을 푸는 방식도 결국 각 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풀면 좋겠는데 그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못 맡긴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 내에 또 힘든 사람 챙기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못 풀고 직접 저희들이 갖다 주고 했어요. 실제로 배달을 했던 거예요. 참 결국 교회가 바로 있었으면 이 국면을 통하여 교회가 분명히 사회의 어떤 소금의 빛의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미 한국 사회를 대상화한 상태에서 또 교회 자체의 어떤 것들을 할 우려 때문에 그조차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의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개인주의의 어떤 확대 부분들, 또 차별과 혐오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눈에 선하게 이미 그런 현상들이 아주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심지어 제가 이번에 이제 주일 예배를 안 들으면서 안산에 갔는데 안산에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냐면 이마트 앞에 대구에서 온 사람들은 따로 신고하고 자가격리기간을 가지라 하는 현수막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산에 식당 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혹시 대구만 나올까봐. 이런 웃기는, 야, 대구 전체를 아예 차별한 거죠, 사실은 완전히. 대구 안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대구시장 앞에 가서 계속 집회하고 1인 시위하고 뭐 빌생쇼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결국 이제 사회적 관계가 재정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겁니다. 이제 명백하게. 그러면 저는 참 도리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배타적이고 혐오적 자세를 취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하는 고아, 가부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운동의 정의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인권운동이 사실 경건이에요, 경건. 야고보서는 그대로. 근데 제가 대구에서 기훈실도 하고 성서대구도 하고 인권운동 하니까 목사님들이 인권 얘기하면 다 움찔하고 아주 좀 안 좋은 반응들, 특히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애 문제 얘기하면서 아주 세하건 겁니다. 기훈실이나 성서대구도 저 때문에 피해를 좀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몇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한 한국교회는 정말 답이 없고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준모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지역에서, 현장에서, 바닥에서 하는 일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한국교회 변화의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저는 저도 예배에 대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본질과 방법의 문제 그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예배는 특정 지역에 모였어요. 드리는 예배. 특정 지역 교회 개념에서 왔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과연 이제 교회도 교회의 본질이 지역 교회냐? 전 지역도 문화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제는 분명히 지금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인된 사실인데 교회는 공동체 자체가 성경적 개념이지 앞에 있는 지역은 아주 2000년간 우리가 지속해왔던 하나의 형태고 방법이고 문화적 개념이지 이제 이 지역조차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이거조차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예전에 한 12년 전에 외부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 보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이었습니까? 이 자연스러워졌죠 이게 사실은. 또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청년 중심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구교회도 몇 교회는 정말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지역교회 아닙니다. 명백하게. 지역교회보다 더 역동적이고 교육도 정말 아주 제대로 되고 있고 양육도 되고 있고 각자 직장에서 역할도 잘하고 있고 과연 지역교회가 과연 성경적 관념이 본질적 교회의 관념이 맞느냐 이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2000년간 우리가 지속해왔던 이 개념을 하루아침에 버리기 힘들겠죠. 그죠? 분명히. 그러나 이것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관련돼서 신앙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한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 성경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완전히 방식 자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교제 만나지를 못하는데 무슨 교제를 합니까?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 뭐 해야 되는데 전도 뭐 더 그런 거죠. 그죠? 이제 아주 명확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도전들이 들어온 거예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대구교인실이 같이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교회들이 또 기독단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도 교회개혁 운동을 네거티브적인 운동을 참 많이 했는데 이 포지티브적인 운동을 통하여 새롭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좀 좋았던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주일 학교에 대해 불신 때문에 집에서 새벽마다 애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 30분, 30분은 한 개씩 사들과 토론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과 좀 민민했는데 이번에 예배가 없는 바람에 안산에 가서 가족들 다 예배 드리고 5.18 방울동 모여서 가서 현장 예배 드리고 또 다일교회하고 하는 그 문행사 가면서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애들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부터 고3까지 있는데 애들도 예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아주 풍성해진 겁니다. 이것들이. 도리어. 모임으로써 그게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된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거 정말 괜찮다. 매주마다 꼭 뭐 우리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저도 애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 없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미. 도리 거기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일수의 예배가 뭔지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실은. 예전에는 그거 가작하면 그래도 주일을 학교 가야 돼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온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애들하고 토론해서 갖고 나한테 평가해보면 너무 좋은 거야. 가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이런 문제들. 진짜 짧게 해서 또 코로나19 시민운동의 변화의 문제도 사회적 이제 시민운동 의제가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과 인권의 문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보류하고 희생해야 되는 문제는 아주 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대구 시민사회에서 이제 발제했다가 보건의료 단체 분들하고 막 논쟁이 막 끊임없이 이어졌었어요. 다른 건 질문 안 하고 다양한 분야 인권 부분만 가지고 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이 질문하고 막 토론했는데 왜냐 자기들의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사실은 맞는 얘기. 의료진이 가장 안전에 첨예한 지역,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 시민운동과 보건의료 노동자, 부문운동의 어떤 갈등과 충돌의 문제가 아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제가 느꼈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런 문제. 그러면서도 그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무엇이냐, 이 비례의 원칙. 저는. 사회적 재난 상황만큼 비례해서 인권을 제한해야 되지 과다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과 또 최소 제한의 원칙, 즉 최소한의 것들을 제한해야지 과다한 금지 제한은 안 해야 된다. 특히 대구시장께서 용감하게 이제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안 하면 300만 벌금 때리겠다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저희들 그 세계 항의 집회하고 시위하고 1인 시하고 해가 유보시켜놨습니다. 2주 정도 단지. 아직 포기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이 마스크하고 마스크 안 사람이 없으면 되구나. 아시겠죠? 아무도 안 하는 사람 없는데 자기 혼자 이번에 어디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안 하면 이 벌금 300을 때리겠다가 내리게 난리 났었죠. 말하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일들. 또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의 문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 집회 시위도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 집회하고 개인이 시위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죠,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 하고, 심지어 이제, 대구 MBC 아주 비판적인 기사를 한 클로징 멘트라는 기자를 대구시장에 고발했어요. 또 그까지 지금 열심히 좀 저희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 이것이 결국 뒤에 연결되는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도리어 위기상을 이용해서 좀 더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데 대한 부분들, 이런 문제들. 이 시민운동이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시민의 실천 방식의 문제,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 시민운동의 현장성이나 역동이 약화된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도리어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현장성이 강화되고 있고 역동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과제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것도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참 형식적이었거든요. 이제는 이걸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SNS를 통하여 같이 홍보하고 교류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집회 조직, 집회 순서도 이제 모여서 해야 하는데 SNS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다양한 의견들이 막 거기 올라와. 실제로 모이면 이제 좀 사무처장이나 대표급에서 의견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신입 관사들이 기발한 의견을 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역으로. 도리어 역동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국교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들, 이 교인들을 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영역 시민운동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또 시민운동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긍정이면 견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시민운동은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정의연 사태 영향이 더 커요, 사실은. 실제로. 뭐, 그게 현실인데. 그런 걸 보면서 도리어, 이제 한국교회가 도리어 관심 가지 못하는 분야의 다양한 교인들도 다양한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주면 시민사회도 지원과 견제를 동시에 받는 정말 상생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심지어 뭐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하다가 기독교 직접 지원하는 형태도 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하고 유미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원선교회 사회선교사로 해서 매달 실제로 활동비를 꽤 큰 금액을 지원받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지금 15년 되고 유미호 선생님도 한 몇 년 됐는데요. 그게 엄청난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대구에서 교회개혁운동, 뭐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대구교회 지원은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수원선교회가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부분들이 참 해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좀 고민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사회적 재난 대응 시에 이제 한국과의 정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코로나 사태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어떤 역할들, 또 시민운동의 어떤 연대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정말 도리어 그런 걸 또 규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화 과정들 도리어 요구하고 민주적 과정들 요구하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형식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주체가 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같이 시민이 결합한 형태로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지방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시민운동도 그에 맞춰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한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기존에 익숙한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운동 방식 자체가 시민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있죠. SM 방식 자체가. SM 방식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시민운동도. 가감히 전환해야 됩니다. 그 전환함으로써 도리어 다양한 의견과 역동성이 지금 도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은 도리어. 또 이 점에서 한국교회 적극의 역할들, 즉 교회 구성원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와 필요를 이 시민운동과 연결하는 역할들을 한국교회가 해주면 한국교회도 다시 한국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제가 맺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시민사회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민관 거버넌스, 교회와 시민단체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가 될 때 이것이 한국교회가 좀 소금이다, 빛세다 의미의 역할들을 스럽게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